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9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4억 6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39회차의 경우는 J리그보다는 K리그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 결과들이 나왔는데, 일단 9번 경기였던 대전 대 광주 경기에서 대전의 승리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전에 김문환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출전을 할 줄 알고 포커스가 김문환 선수에게 맞춰서 분석을 했었는데, 김문환 선수는 출전 명단에도 없었고, 인천에서 영입이 된 공격수 천성훈 선수가 금요일에 영입 오피셜이 떴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광주 경기에 선발 출전을 해서 득점을 기록을 했죠. 공격수 영입을 원했던 황선홍 감독이 영입을 하자마자 바로 선발 출전을 내보낼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었고, 또 하나의 이변 경기, 바로 10번 경기였던 강원대 김천상무의 경기도 김천상무가 승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서민우 선수의 중거리 슛, 모재현, 유강현 선수까지 골을 터뜨리면서 역시 레알 김천, 김천 마드리드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K리그의 경우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날그날 감독의 선수 선발 라인업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 적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가 수요일 저녁 6시 50분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요일 저녁에 14경기가 모두 끝이 나는 일정으로 잡혀져 있는데, 39회차를 보니까 확실히 J리그의 경우는 국내 배당을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이변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니가타 대 가와사키 단통 무승부, 이와타 대 세르스 오사카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던 게,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배당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적중을 했다라고 느껴져서,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최종픽의 경우는 수요일에 국내 배당이 뜨는 대로 J리그 경기들 배당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 이미지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에 들어와 있는 K리그 경기 4경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K리그 4경기 최종픽은 수요일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릴 때 경기력만으로 선택한 기본 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국내 배당이 오픈된 이후에 픽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 4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제가 선택한 K리그 4경기 기본 축이 되는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울산 대 대구. 자, 울산은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제주에 굉장히 고전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의 무합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조현우 골키퍼가 제주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무승부가 나올 뻔한 경기를 살려냈던 경기였죠. 일단 무패로 갔던 그 이유가, 일단 이번 시즌 울산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첫 번째 실점 장면이 볼을 뺏긴 이후에 역습 장면에서 제주의 서진수 선수에게 측면을 내주면서 울산의 김기희 선수가 낮은 크로스 올리는 걸 방어를 하지를 못했고, 헤이즈 선수가 완벽하게 노마크 상황에서 득점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울산의 또 김기희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핸드볼 반칙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현재 주전 수비 자원들의 능력치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현우 골키퍼가 없었다면 이번 시즌 울산도 승점을 지금처럼은 많이 쌓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대구의 경우는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기록을 했는데, 대구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전북이 개같이 못했다. 특히 수비 정태욱 선수의 킥백이만 커서 느림보 거북이 수준의 스피드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는데, 거의 뭐 제 딸내미한테 차라고 해도 그거보단 세게 찰 것 같은데, 소녀 패스로 인한 세징야 선수에게 페널티킥 접대. 아무튼 뭐 대구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음에도 확실한 역습 축구를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분명히 이번 경기에서도 울산이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할 텐데 대구의 역습에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 종종 나오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과거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울산이 점유율을 항상 많이 가져가면서 승리를 해왔었다라는 점, 홈 경기 무패의 울산이라는 점, 제주와의 경기에서 엄원상, 김민우, 보야니치 같은 선수들을 후반전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체력 안배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전 공격 자원인 주민규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리그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울산이 우세한 건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정팀 대구의 경우는 가장 큰 손실이라고 보이는 게 현재 대구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고 바로 전 경기에서도 멋진 중거리 슛을 터뜨려줬던 요시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한다라는 점과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가 잘해봐야 무승부인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울산 원정에서 대구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울산의 승리를 기본축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후에 국내 배당을 확인해보고 무승부를 추가하던지 추후에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12번 경기 전북현대 대 포항스틸. 자, 이번 시즌 전북현대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팀의 색깔과는 무관하게 이 팀, 저 팀에서 그냥 잘하는 선수들 돈 주고 사와서 축구하던 게 몇 년간 지속이 되니까 이제 골마 터진 것 같아 보여요. 김두현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되고도 지금 코리아컵 포함 5경기에서 1무 4패. 이런 쓰레기 같은 기록들을 기록 중이고 코리아컵 김포와의 경기에서도 패배를 했는데 몸값 차이만 8배가 나는 경기였는데도 패배를 했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수비 정태욱 선수의 역대급 수비 호러쇼가 기가 막혔죠. 그리고 선발 라인업 역시 박재용 선수 선발은 전북이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규원 선수도 폼이 예전만 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저는 전북 현대의 선발 라인업부터가 별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선수들이 선발로 나와도 즉 송민규, 티아고, 전병관 같은 선수들이 이미 지난 포항 원정에서 선발 출전을 해서 별 소득을 못 봤었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이 경기에서 전북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북 현대가 대구와의 경기에서 수비 뒷공간이 그냥 허허벌판으로 개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허허벌판을 잘 노릴 수 있는 게 포항이고 수비가 있어도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는 게 지금 지난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포항의 이호재 선수이기 때문에 K리그 꼴찌 전북, K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 전북이 갑자기 포항을 상대로 포항의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승리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 현대는 이 경기에서 조성환 코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벤치 쪽에서의 이탈도 있다라는 점, 대구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뭘 믿고 그렇게 올리는 건지 모를 수비 라인, 정태욱 선수의 개지랄쇼, 그렇다고 구자룡이 나와도 답이 없는 수비를 생각할 때 전북의 단통 패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포항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6승 3패로 아직까지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무승부가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투표율 역시 포항의 62%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 한번 노려봐도 될 경기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전북의 무패 투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13번 경기 FC 서울 대 강원 FC.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FC 서울은 기성용 선수가 빠지고 나서 오히려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도 3대0 대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링가드 선수가 진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강성진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 굉장히 센스 있는 기여를 해주면서 점점 FC 서울에서 입지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FC 서울을 믿기에는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너킥 상황에 박성훈 선수의 헤딩 선제골이 터진 이후로 후반 87분 강성진 선수의 두 번째 득점이 터지기 전까지는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FC 역시 많은 슈팅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날은 FC 서울이 되는 날이었다. 다만 지속적으로 되는 경기를 보여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강원FC의 경우는 정말 생각지 못하게 김천 상무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저는 사실 이날 강원의 우측면 황문기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확실히 공격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능력치가 떨어져 보인다라고 느꼈었고, 특히 김천 상무의 김대원 선수를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했다. 약간 이날 강원 소속이었던 김대원 선수, 골을 기록한 강원 소속의 서민우 선수가 좀 날아다녔는데, 강원 출신 선수들이 날아다녔던 것도 좀 특이했던 부분이었네요. 어쨌든 저는 FC 서울의 경기력이 올라온 건 인정을 하지만 강원 FC를 상대로 승리하기란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번 시즌 FC 서울이 2연승이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있고, 강원이 지난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못한 게 아니다. 다만 보통 강원 FC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때 공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강원이 점유율을 60%나 가져왔는데 강원이 승리하는 경기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점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FC 서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강원의 공격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현재 윤정환 감독님께서 지난 경기에서 경기가 끝나고 아쉬운 마음에 벤치 쪽으로 걸어오다가 물병 하나를 발로 쳤는데, 대기심이 주심에게 꼰질르는 바람에 퇴장을 당해서 서울과의 경기에서 벤치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강원 쪽은 억울하다라는 상황인데, 어쨌든 연맹에서 윤정환 감독의 퇴장 조치의 적절 여부를 25일 심판판정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FC 서울의 단통 패를 기본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번 경기 제주 대 인천. 자, 제주의 경우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2대 3으로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경기는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인천에 뒷공간을 내주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인천도 제르소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르소 선수가 있을 때만큼의 역습 공격 효과가 나오지가 않고 있죠. 하지만 인천이 포항과의 경기에서 개털린 이유가 수비 라인이 막 전북처럼 높은 건 아닌데 그냥 공간으로 주는 패스들에 녹아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포항에 유효 슈팅만 14개를 내줬었죠. 자, 그런데 제주가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첫 번째 득점, 이탈로 선수가 중간에서 볼 차단 후 빠르게 볼을 밀어주는 걸 기점으로 득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인천이 이런 제주의 역습 부분에 대한 수비적인 대비를 잘 해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제주의 경우는 아마 공격수 유리 조나탄 선수가 이 경기에서 부상 복귀를 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 시즌 득점력 K리그 꼴찌인 제주에게 유리 조나탄 선수의 부상 복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인천과의 지난 맞대결에서 유리 조나탄 선수의 득점으로 0대1 승리를 기록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 제주이기 때문에 홈에서 유리 조나탄 선수가 부상 복귀를 한다면 제르소가 빠진 인천을 상대로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인천의 경우는 최전방 공격 자원인 무고사 선수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널티킥이 아니면 득점을 잘 하지 못한다. 페널티킥 득점을 제외하면 지금 6경기째 필드골이 없다라는 점에서 인천의 공격력이 확실히 무뎌졌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주의 승무 투피. 다만 인천은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 무승부를 기본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기본 축인 최종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수요일에 국내 배당을 모두 확인을 하고 40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픽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